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원래는 오늘 계약을 해야 되는데 13일이에요 자, 근데 또 미뤄졌다, 그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를 계속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부디 제발 꼭 좀 계약을 해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동영상 수업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새로 한번 다잡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고체에 대해서 배웠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고체를 넘어서서 그 고체의 성질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인 우리가 단위세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단위세포에서 입자수는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만 집중해서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고체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고체의 결정 구조, 결국에는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단위세포. 자, 그러면 선생님, 단위세포는 무엇이냐? 자, 이 단위세포는요, 고체의 결정 구조 안에서 그 고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기본 구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구조를 세포라 불렀죠. 그러면 고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기본 구조는 뭐라 부른다? 단위세포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단위세포들이요, 규칙적으로 배열이 계속 일어날 거야. 그럼 그래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결정성 고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위세포, 우리는 이 단위세포 속에 들어있는 과연 입자의 수는 어떤 식으로 세어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단위세포는요, 크게 정육면체를 이렇게 하나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육면체 하나를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세포라 부르겠다? 단위세포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단위세포를 하나 그렸어요. 그럼 이 단위세포 속에 입자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그 위치되어 있는 그 곳에 따라서 우리는 입자수를 다양하게 세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입자는요, 요 안에 있는 채심, 정육면체의 중심에 하나가 놓일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그 입자가 면에 놓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모서리에 놓일 수도 있고, 네 번째는 꼭지점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씩 먼저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입자가 꼭지점에 놓였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입자가 모서리에 놓여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입자가 이 면이 하나 있다, 그죠? 이 면의 중심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정육면체의 채심 제일 가운데에 하나가 놓여 있을 때 각각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선생님은 이거 설명할 때 항상 뭘 들고 오냐면요, 사과를 가져와요. 자, 이 사과를 자르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사과가 하나가 온전히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사과 몇 개? 한 개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 자,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선생님이 세로로 이렇게 한번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면 하나의 면이 보이고 또 하나의 면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면이 몇 개가 생성된다?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한번 자르고 또 이렇게 한번 또 더 자를 거예요. 그럼 사과가 이렇게 쪼개지면 총 몇 개가 나오죠? 4개가 나오죠. 그때는 그 사과 각각의 모서리가 하나씩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모서리는 총 몇 개가 만들어진다? 4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과를 또 하나 딱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요. 한 번 세로로 자르고 어긋나게 세로로 한 번 더 잘라요. 4개가 됐죠? 자, 이번에는 가로로 한 번 더 잘라요. 그리고 사과를 딱 놔두면 총 몇 조각이 나와요? 8조각이 나오죠. 근데 그 밑에 보면 하나하나의 꼭지점이 다 존재해요. 그 꼭지점이 총 몇 개? 8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디에 놓여 있다면, 꼭지점에 놓여 있다면 그거는 온전히 하나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총 몇 개가 나왔어요? 8조각이 나왔죠. 따라서 꼭지점은 8분의 1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렇게 어디에 나와 있을 때, 모서리에 나와 있을 때, 우리 요렇게 자르고 한 번 더 잘랐다, 그죠? 그랬더니 몇 조각? 4조각이 나왔어. 그래서 모서리는 4분의 1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면에 놓여 있을 때. 자, 어디에 놓여 있다? 면에 놓여 있을 때. 자, 면은 사과를 어떻게 한 번만 세로로 자르면 된다, 그죠? 그랬더니 면이 나왔어. 몇 개가? 2개가. 따라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2분의 1로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잘랐다, 그죠? 온전히 자기 거. 따라서 어디에 있을 때?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말로 첼심에 있다라고 표시할 거예요. 자, 이때는 온전히 몇 개? 1개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걸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단위 세포 속에 들어있는 총 입자수를 계산해라는 문제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입자가 꼭지점에 있을 때는 8분의 1개를 곱해준다는 거. 그리고 모서리에 있을 때는 4분의 1개. 면에 있을 때는 2분의 1개. 그리고 채심에 있을 때는 몇 개? 1개로 우리가 치부하자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수업은 원래 컴퓨터를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려야 될 여러 가지 그림을 제대로 그려낼 자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자주 영상을 끊으면서 하나씩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붙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과연 이러한 단위 세포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컴퓨터를 좀 고쳐 놓으셨네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화면 하나 띄웠어요. 자, 우리 결정 구조, 그 결정 구조의 특성을 이루는 걸 우리는 단위 세포, 가장 작은 기본 단위라고 배웠다, 그죠? 그러면 그 단위 세포 속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어떤 식으로 셀 수 있는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채심에 들어있으면 몇 개? 1개. 그리고 면에 들어있으면 2분의 1개, 그리고 모서리에 들어있으면 4분의 1개, 그리고 각각의 꼭지점에 놓여있을 때는 우리는 8분의 1개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총 3가지 단위 세포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한번 나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습 한번 봐주세요.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정육면체의 단위 세포의 각 어디에? 꼭지점에, 여기서 중요한 거, 같은 원자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즉 여기 있는 원자나 여기 있는 원자나 여기 있는 원자나 전부 다 같은 종류의 원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같은 종류의 원자가 놓여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단순 입방 구조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단순 입방 구조라 부르는데 나중에 향후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올라가면 요 밑에 글자가 보이죠? 좀 희미해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심플 큐빅이라고 해서 단순 입방 구조는 SC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할 겁니다. 그럼 이 단순 입방 구조 속에는 과연 같은 종류의 원자가 몇 개나 들어있는지를 지금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하는 방법 우리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꼭지점에 있어요. 그럼 꼭지점은 하나당 몇 분의 몇? 8분의 1개라고 칭한다 그랬어요. 근데 꼭지점 몇 군데에 놓여 있어요? 8군데. 그러면 총 몇 개가? 8개가 또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러면 요렇게 나눠버리면 결국 단순 입방 구조 안에는 총 몇 개의 원자가 놓여있다? 1개의 원자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순 입방 구조는요, 대다수의 원자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굳이 한 가지의 예를 들자면 폴로늄, 이러한 원자들에만 이런 단순 입방 구조가 나타나고 대다수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에 올라가면 배위수라는 걸로 한번 배울 거예요. 자, 배위수라는 거는요, 이렇게 하나의 원자가 존재하고 있으면 이 원자의 가장 근접한 같은 거리에 있는, 즉 같은 거리에서 둘러싸고 있는 원자는 몇 개가 있느냐. 우리 고등학교에서는요,
가장 인접하게 둘러싸고 있는 원자는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그 원자의 수를 구하세요. 이걸 우리는 배위수라 부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배위수라는 거는 한 원자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 원자의 가장 근접한 또는 같은 거리에서 둘러싸고 있는 원자의 수,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배위수라 부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단순입방 구조는 배위수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배위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같은 거리에 둘러싸고 있는 원자의 수 몇 개인지. 자, 위에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 옆에 또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 앞쪽에 또 이렇게 하나가 있겠네? 그럼 우리는 3개가 둘러쌉니다. 이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왜? 단위 세포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 그러죠? 그럼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배열되면 결정성 고체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단위 세포만 그렸지 계속해서 위아래로 계속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위에 하나가 인접해 있다 그러면 어디에? 아래에도 이렇게 하나가 인접해 있겠죠. 옆에 하나가 인접해 있으면 이 옆에도 하나가 인접해 있겠네. 앞에 하나가 인접하면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인접하게 나타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단순 입방 구조의 무순수는 배위수는 우리는 얼마라고 칭해야 된다? 하나를 몇 개가 둘러싸고 있다? 6개가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배위수가 얼마? 6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SC라 부르는 심플 큐빅 단순 입방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원자들이 하나씩 다 놓여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일 가운데 채심에 이렇게 또 원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채심 입방 구조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희미해서 여러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 이 채심 입방 구조는요, 이름을 이렇게 적어줘요. 바디를 쓸 거예요. 바디, 그 다음에 어디에? 가운데. centered, 그 다음에 cubic. 그래서 우리는 BCC라고 나중에 대학 가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고등학교 때는 뭐 채심 입방 구조, 그리고 대학 가서도 실질적으로 채심 입방 구조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 부르자? BCC라고 부르자는 거야. 그럼 이 채심 입방 구조 속에는 몇 개의 원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원자나 여기 있는 원자나 요 안에 들어있는 원자나 전부 다 무슨 종류? 같은 종류의 원자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똑같이 한번 구해볼까요? 꼭지점에 8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구한다? 8분의 1개 곱하기 몇 개? 8개. 그러면 총 몇 개? 1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 그렇죠. 꼭지점에 들어있는 거. 자, 그러면 채심에 들어있는 거는 그대로 몇 개? 1개라고 칭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이 2개를 더하면 되겠네. 그럼 이 안에는 총 몇 개가 들어가 있다? 2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위수 한번 볼까요? 배위수 뭐라 그랬어요? 가장 인접한 같은 거리에서 둘러싸고 있는 원자의 개수라 그랬죠. 그럼 얘를 한번 봐봐. 얘 가지고 보면 되겠네. 얘를 둘러싸고 있는 원자의 개수 한번 살라보세요. 어디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몇 개? 8개가 둘러싸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무순수는 배위수는 총 몇 개? 8개다. 또는 배위수는 얼마? 8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위세포에서 간단한 요거 마지막으로. 자, 얘는 한번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이렇게 하나씩 놓여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채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각 면의 중심에 하나씩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면심 입방 구조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럼 이 면심 입방 구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면, 얼굴, 페이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에는요, 페이스, centered, 그리고 cubic. 그래서 우리는 FCC라고 또다시 부르기도 할 겁니다.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이 안에 입자수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입자는 같은 종류라는 거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우리가 똑같이 한번 볼까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꼭지점에 들어있어요. 꼭지점 하나는 몇 분의 몇? 8분의 1개. 몇 개가 들어있다? 8개. 그럼 꼭지점에는 몇 개? 1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디에서 보자? 면에서 봅시다. 면에서. 자, 면 같은 경우는 몇 분의 몇 개? 2분의 1개. 근데 총 정육면체 면의 중앙에 몇 개가? 6개가 놓여 있어요. 그럼 이때는 몇 개가 들어있다? 3개가 들어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있는 즉 FCC 면심입방 구조에 들어있는 총 원자의 개수는 몇 개에 해당한다? 그렇죠. 4개에 해당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면심입방은 실질적으로 배위수는 여러분들에게 교육과정상 잘 안 물어봐요. 굳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단순입방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채심입방의 배위수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배위수를 그려줄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졌다 그죠? 잠깐만 켜고 올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순입방과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입방? 채심입방 같은 경우는요, 배위수를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면심입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입체적인 모양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숫자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면심입방 같은 경우는요, 배위수가 얼마에 해당한다? 12개 또는 배위수 얼마? 12라고 칭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면마다 4개, 3개의 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3 곱하기 4, 12개가 놓여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위세포 한번 알아봤어요. 첫 번째 배워야 될 거 우리 뭐? SC, 단순입방 격자구조. 그러면 두 번째는 BCC, 채심입방 격자구조. 세 번째는 FCC, 면심입방 격자구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단순입방 격자구조는 단위세포 안에 입자수가 몇 개? 1개가 놓여있다는 거. 그리고 채심입방 같은 경우는 안에 몇 개가 들어있다? 2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면심입방은 안에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는 거. 여기에 배위수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얘를 잡으라 그러면 누구? 폴로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얘를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대부분이 알칼리 금속들.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나트륨 또는 누구? 칼륨 같은 알칼리 금속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FCC도 굳이 얘를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누가 들어있냐면 구리, 알루미늄 또는 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면심입방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문제를 풀거나 향후에 대학 갔을 때 이해하는데 충분한 기본기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대학 가면 각각에 들어있는 채움률, 다른 말로 하면 충진율, 그 안에는 몇 프로의 입자들이 채워져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울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화학 세특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충진율 간단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한번 이런 것도 구해보는 것도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끊었다가 이제 우리는 이온 결정들, 이 이온 결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2가지 정도에 대해서 염화세슘과 그리고 염화나트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NaCl 결정 구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NaCl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결정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위 세포 속에도 과연 NA와 CL이 각각 몇 개씩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우리 하는 방법은 쉬우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마다 몇 분에 몇 개씩인지 요것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NA 한번 볼까요? 자, NA 여기에 붉은 색깔 보이시죠? 그럼 NA 숫자 한번 셀러봅시다. NA 보니까 어디에 있어? 모서리에 이렇게 다 놓여 있어. 그죠? 그럼 모서리가 몇 개예요? 하나, 2개, 3개, 4개. 그럼 밑에도 4개. 그럼 8개네? 9개, 10개, 11개 몇 개? 12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누구부터 보자고요? Na 플러스.
어디에 들어있다? 모서리에 일단 들어있대요. 우리 모서리는 몇 분의 몇 개? 4분의 1개. 근데 모서리가 총 몇 개? 12개. 그럼 요 같은 경우는 총 몇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쵸? 3개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서리에 있어요? 또 어디에 있어요? 그쵸? 중심에도 이렇게 하나가 박혀있죠? 그럼 이번에는 어디에 들어있다? 채심에 들어있다. 채심에 몇 개? 1개. 그러면 여기 있는 단위 세포 속에는 Na 플러스 양이온은 총 몇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4개가 들어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Cl-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Cl- 여기에 보이는 청록빛깔 여기 보이죠?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어디에 있어요? 꼭지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꼭지점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꼭지점에. 자, 꼭지점은 몇 분의 몇 개? 8분의 1개. 몇 개가 있어요? 꼭지점 8개. 그러면 총 몇 개? 1개가 있네. 맞니? 자, 이제 두 번째. 면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면에, 각 면에. 그럼 여기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면에 들어있대요. 면은 몇 분의 몇 개? 2분의 1개 곱하기 총 6면체니까 몇 개? 6개. 그러면 총 몇 개? 3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 단위 세포 안에 Cl-음이온은 몇 개가 들어있다? 4개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의의 단위 세포 속에 Na 4개 그리고 Cl 몇 개? 4개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4개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Na4, Cl4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로 나타내죠. 따라서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는 거야? NaCl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NaCl 결정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는 요걸 알려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한 번씩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NaCl은 구조가 면심 입방 구조이다.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면 NaCl 구조는 면심 입방이다. 틀린 말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따로따로 떼고 봅시다. 자, Na 플러스의 구조 봅시다. 자, Cl은 머릿속에 지우세요. Na 플러스 보세요. Na 플러스. Na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지금 있어요? 모서리에 있다.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요 가운데 있네요. 자, 이렇게 구성된 거 우리 앞에서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 칸씩만 당겨봐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여기 있는 게 여기,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갈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으로 이동했다. 그죠? 그리고 얘들은 어디로 이동했어요? 면으로 이동했어요. 면으로. 그러면 꼭지점에 8개, 각 면에 6개 들어있는 거 무슨 입방? 면심 입방이었어요. 따라서 Na 플러스 같은 원자끼리만 보면 얘는 무슨 입방? 면심 입방 구조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Cl-도 봐요. Cl- 얘들 보면 되죠. 얘들 꼭지점에 있고 어디에 있어요? 면에 있어요. 그럼 Cl-만 보면 얘도 뭐라 부를 수 있다? 면심 입방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의 배위수는 면심 입방 얼마? 12. 얘들의 배위수도 면심 입방 얼마? 10이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개가 서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NaCl 결정을 보면 이 NaCl 무엇은 결정은 여기 나와 있는 Na 플러스 면심 입방과 Cl 마이너스 면심 입방이 똑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처럼 어떻게 돼 있다?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NaCl 결정은 각각의 면심 입방이 무엇 돼 있다? 어긋나 있다. 따라서 이 결정은 우리가 무슨 입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면심 입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NaCl 결정 자체는 절대 우리가 면심 입방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 이온들끼리 따로따로 떼냈을 때는 Na 플러스만 봤을 때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는 면심 입방. Cl-만 봤을 때는 같은 종류끼리는 무슨 입방? 면심 입방. 하지만 두 개가 서로 붙어있는 이온 결정, 즉 NaCl 결정은 두 개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면심 입방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할게요. 자, 1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Na 플러스를 뭐하는
둘러싸는 CL-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는 그대로 세우기만 하면 돼요. 요걸 둘러싸고 있는 얘 한번 볼까? 얘를 둘러싸고 있는 CL-의 개수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다. 그죠? 그럼 어디에? 앞에 네 개, 옆에 다섯 개, 위에 몇 개? 여섯 개. 그래서 얘를 둘러싸고 있는 개수는 몇 개? 여섯 개라는 거.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CL-를 무엇하는? 둘러싸는 누구의 개수? Na+의 개수도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죠? 얘 한번 볼까? 얘. Na+잖아. 해봅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몇 개? 여섯 개. 얘도 둘러싸는 개수는 몇 개? 여섯 개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각각 하나씩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또 끊고 이번에는 CL, 염화세슘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염화세슘의 결정 구조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무지 간단하다, 그죠? 자, 그럼 이 염화세슘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단위 세포 속에는 몇 개의 입자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일 먼저 CS+. 다시 말하면 세슘 이온이다, 그죠? 이 CS+ 너무 쉽잖아. 어디에? 요 격자 구조 속에 이 단위 세포 속에 채심에 몇 개? 한 개. 그럼 얘는 채심에 몇 개? 한 개가 들어있대. 자, 끝이야, 끝. 자, 이번에는 CL- 볼까? CL-. 자, CL-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의 각 어디에? 꼭지점에. 그렇죠. 꼭지점에 8개가 놓여 있잖아. 그럼 얘는 꼭지점 몇 분의 몇? 8분의 1개 곱하기 8개. 그럼 얘도 몇 개? 한 개. 그러면 CL 같은 경우는 단위 세포 속에 세슘 양이온 몇 개? 한 개. CL- 염화이온 몇 개? 한 개.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CS 얼마? CL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개수 우리가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들을 할 거예요. 자, 염화세슘 단위세포 채심 입방 구조이다. 맞을까 틀릴까? 틀렸다는 거야. 왜? 선생님이 항상 말했잖아. 그런 입방 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부 다 같은 종류의 원자일 때 우리가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두 개가 들어와 있다. 그죠? 그래서 형태는 채심 입방을 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채심 입방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는 틀렸다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잘 기억하세요. CL은 절대 채심 입방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씩 한번 나눠볼까요? CS+ 보세요. CS+. 얘 보이나요? 맞아요. 자, 여기에 선도 이렇게 표시해놨죠. 총 몇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6갈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얘하고 똑같은 모양을 옆으로 이동시켰을 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무슨 구조를 띌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무슨 입방? 단순 입방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표시해 줄 거예요. 왜냐면 6개 나타낸 거, 이거 나타낸 걸 우리는 뭘 표시해 준 거라면 배위수를 표시해 준 거예요. 배위수.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단순 입방은 배위수가 얼마? 가장 인접한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원자의 수 6이었죠. 채심 입방은 8이었어요. 면심 입방은 얼마? 12.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인접한 세슘 원자 몇 개?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배위수 6 단순 입방 구조를 띠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CL-도 마찬가지예요. CL-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얘를 제외해봐. 그러면 CL끼리는 무슨 입방? 단순 입방.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입방? 단순 입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의 배위수도 얼마? 6. 여기 있는 거 기준 잡아서 한 개, 뒤에 2개, 옆에 3개, 옆에 4개, 밑에 5개, 위에 몇 개? 6개. 6개가 같은 거리에서 둘러싸고 있다. 배위수는 얼마? 6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CS, CL은요.
최신 입방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 입방이라도 불러서도 안 돼요. 왜? 단순 입방 구조 두 개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있다?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입방이라 불러서도 안 된다. 단순 입방이라 불러서도 안 돼요. 왜? 이 두 개가 서로 무엇나 있습니다. 어긋나 있기 때문에. 각각 같은 종류끼리 보면 둘 다 단순 입방을 띠지만 이렇게 이용 결정이 돼버리면 단순 입방 두 개가 서로 뭐한다?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전체는 단순 입방이라 부를 수가 없다. 거기다가 그림만 보고 이거를 최신 입방이라고도 부를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염화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CS 플러스. 자, 이렇게 볼까? CS 플러스를 무엇하는? 둘러싸는 CL 마이너스의 뭐를 구해라? 수를 구해라. 자, 그림 있는 그대로 하면 되죠. 얘를 둘러싸고 있는 CL 마이너스의 수 몇 개? 한 개, 같은 거리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야. 여덟 개. 그럼 요거의 수는 우리가 몇 개? 8개라고 요렇게 칭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종소리는 무시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렇게 CL 마이너스를 무엇하는? 둘러싸는 무엇에? CS 플러스의 수는 몇 개이냐? 머릿속에 안 그려진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NaCl. NA를 둘러싸는 게 6개. CL을 둘러싸는 게 몇 개? 6개. 몇 대 몇으로? 1대 1로. 그럼 얘도 똑같이 들어가 볼까? 자, CS를 둘러싸는 CL 몇 개? 8개. 그럼 여기 있는 CL 마이너스를 둘러싸는 CS 플러스도 몇 개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몇 개? 8개라는 겁니다. 8개.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드디어 이제 고체에 대해서는 다 배운 거예요. 자, 고체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간단하게 큰 것만 잡을게. 고체는 결정성과 비결정성으로. 결정성 고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다? 이온 결정, 금속 결정, 그리고 무슨 결정? 그렇죠. 공유 결정 중에 종류. 공유 결정의 종류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자 결정. 그렇죠. 두 번째는 원자 결정이 있다는 거. 이렇게 결정성 고체는 크게 몇 가지로? 4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결정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를 우리는 단위세포라고 불렀다. 그죠? 그 단위세포에는 단순 입방, 최신 입방, 그리고 무슨 입방? 면심 입방. 그리고 이온 결정에서 각각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를 구해내야 되는지, 그리고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입방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서로 어긋나 있다는 거,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목요일, 금요일까지 영상을 마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또 한번 찍어서 일단은 월화 영상을 나중에 하나를 더 올릴게요. 그러면 월화 동안 그거 듣고요. 또 계약을 기다려봤다가 만약에 수요일날 계약을 하면 목요일부터 다시 대면 수업을 하는 거고요. 또다시 연장이 된다면 또다시 이렇게 찍어가지고 뒤에다가 덧붙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빨리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